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섯 번째 글 자왈 직제라 사어여 방유도의 여시하며 방무도의 여시로다. 곧구나 딱 이렇게 먼저 칭찬을 그냥 한 다음에 곧다 사어여 나라가에 도가 있음에 또 화살같이 곧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일관되게 화살처럼 곧았다. 사는 관명이다. 어는 위나라 대군이 위나라가 그때 당시 위나라 영공 때 굉장히 난세였잖아요. 대군이 명은 유다. 여신은 직이다. 직을 말하는 거다. 사어가 스스로 능히 진연 사어가 자의불능 진연 태불초라 하야. 자, 능히 진연 어진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고 누구 어진 사람 그 당시에 거백옥이죠. 태불초. 미자하가 그때 약간 간신이에요. 그냥 임금 좋아하는 거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나름대로 또 재능이 있지만 어차피 약간 간신이었다. 이렇게 불초한 자를 물리치지 못했다. 능히. 자어가 스스로 그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불초한 놈을 물리치지 못했다 하야 이미 죽음에 시체로서 가나합니다. 자기 몸을 그냥 그 임금이 이제 높은 벼슬에 있던 신하니까 영공이 와서 죽을 때 그 조문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시체로서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언을 남긴 것을 말해준 거죠. 부자가 그 고든 것을 칭찬했으니 이것이 가어에 보인다, 나타난다. 군자재라 거백이요, 방유도즉 사하고 방무도즉 가건이 회지로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무도즉 숨는다 이럴 수 있죠. 감춘다. 이거 앞에서 공자가 썼던 말이죠.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품는다. 감춘다 이런 소리죠. 백옥의 거백옥의 출처가 성인의 도에 합당했다. 고로 군자라고 한 것이다. 거는 많은 것이다. 회는 감추는 것이다. 여기 나왔죠. 한마디로 하면 방무도즉 장이다 이렇게 써도 되죠. 마치 그 솔림보 염식이 솔림보라는 자와 요 불 읽으면 안 돼요. 보를 읽어야 돼요. 보 사람 읽을 땐 보를. 솔림보와 염식이 자 임금을 추방하고 시해하는 모의에 대답하자고 나가는 것이 또한 그 일이다. 솔림보와 염식이 그 영공이 무도하니까 추방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어요.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백옥이 참여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나간 것. 그것이 그 일이다. 양식어뢰대 사회의 그 고둠은 군자의 도운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백옥 같은 연후에 가히 난세에 면할 수가 있다. 사회의 그 고든 것 같으면은 비록 그 요건이 회지라도 이렇게 말아서 숨기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백옥이 더 높은 경지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말로 이제 품성이죠. 그 사람의 품성에 따라서 사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거백옥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아의 입장에서는 공자의 입장에서는 거백옥을 굉장히 칭송을 한 거죠. 이것이 높은 경지니까 아내나 증자나 이런 정도 또는 남궁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그 제자들은 이와 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자가 말하기를 가연이 불여지연이면 실은이요 불가연이 여지연이면 실언이니 지자는 불실이나며 역불실언이니라. 이거는 아마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가히 더불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저놈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할 만한 건데 말을 안 해요. 그 상대방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을 잃어버리는 거죠. 더불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는 건 뭐죠? 실언이죠. 이거는 왜 이런 경우죠? 아첨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말해서는 안 되는데 더불어서 말을 해요. 정보를 준다든가. 이것은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자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말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뭐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공자가 말하기를 지사인이는 무구생이 해인이요. 유 살신이 성이라. 그 유명한 살신 성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지사와 인이는 생명을 살기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인을 해치지 않는다. 오직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 살신성인이라는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배울 게 있습니다. 자, 공자는 이 죽음을 어떨 때는 한없이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그랬지만 죽을 때는 그냥 바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노장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자하고 노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뭉쳐서 노장사상을 도가를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노자 책은 요즘에 말로만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처세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 명도 선생은 아주 경박한 처세술이라고 했어요. 노자를. 일종의 처세술이에요. 처세술은 뭐죠? 오래 사는 거예요. 죽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공자는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 바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자의 학이에요. 그러나 노자는 이와 같은 말이 없어요. 피기 위해서는 구부려야 된다든가, 공이 있으면 몸을 물려야 된다든가, 이런 게 바로 어려운 난세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마지막 싸움 그 명량에서 총에 맞았잖아요, 그죠? 일본 외구에게서 총을 맞았는데, 총알을 맞았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공부하러 가서 20살 때 우선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수신은 자살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자, 공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요. 그러면 이수신 장군이 그 다음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론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선조가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이수신을.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은, 공이 높으면은 몸이 위태로운 거예요. 몸을 뒤로 물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노자에 보면 나와요. 이런 게 말들이. 장자는 노자하고 달라요. 장자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그 도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자는 장자도 또한 오래 살고 그 부귀라든가 오래 살고 요절하고 이러는 걸 하나로 본 사람이에요. 재물론에 보면은. 노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달라요. 노자는. 생존하고 오래 사는 거. 소위 말해서 천장지구. 천장지구.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죠. 지구.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혼동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육아에서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자가 덕이 있으면 오래 살았는데 아내 같은 게 요절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막 바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기서 그걸 가르쳐요. 여기서 여러분 장생을 가르칩니까? 여기에 장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몸을 죽여가지고 인을 이루는데 이게 다른 거죠. 철학적으로 다른 거죠. 지사는 뜻이 있는 선비요, 인이는 성덕지인이다. 당사의 구생이면 이치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생명을 구하면 이것은 마음에 편치 못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덕을 해치는 것이다. 당사의 삶이요.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으면 이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덕이 온전하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처군이 형이다. 곤에 청하는데 공공함에 처하는데 그것이 형통이 됐다. 바로 이거죠. 당사이사.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어야지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덕이 온전하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죠. 형통이죠. 정자가 아뢰되 실리를 마음에 얻어서 자별하는 것이니 실리는 실로 옳은 것을 얻는 것이니 얻고 그른 것을 실로 그른 것을 얻는 것이다. 고인이 몸과 운명을 저버리는 것은 모두 만약 실로 견득하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기려. 여기서는 어찌로 해석을 해야 돼요. 미와로가 아니고 어찌 능히 이와 같이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오능, 여차, 제자를 쓰면은 좋죠. 글을 모르는 사람에서. 근데 안 써도 돼요. 이게 문맥에 의해서 이것은 어찌로 해석해야지 미월록자로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가정법이죠. 만약에 실로 여기서도 여러분 글을 볼 때 견득하지 못하면 실제로 견득하지 못하면 있어요. 만약 실제로 견득하지 못 어찌 능히 이와 같겠는가. 수시 반드시 이런 소리예요. 반드시 실로 생을 얻는 것이 의보다 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죽음보다 편안하지 못함을 실로 견득한 거로 살신이 성이나니. 이것은 다만 성취 일개 오름, 하나의 오름. 이것도 일종의 송나라 때 사투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름, 하나의 오름의 성취할 따름이다. 딱 겪으면 이 오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름.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막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과연 이런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이렇게 할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 또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위치와 책임의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몸을 죽이면서까지 이러는 건 아니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오름. 좌공이 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은데 자활, 공요, 선기사, 인된, 필선, 이기린이 거시방야하에는 사기대부 사기대부 현자하야 우기 사지 인자니라. 이것도 좀 선생님 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자공이.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 이렇게 비유법을 먼저 들었어요. 비유법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모든 이렇게 통용이 되고 이해할 수 있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말로 하면은 어떠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인이 어떤 기계를 만드는 장인이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자 할진대 이런 조건이 되죠. 여기니까 하고자 할진대 반드시 먼저 뭐를 해야죠? 자기가 그 일을 도모하는 이 기계들을 이롭게 잘 만들어야 다듬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가 무디면은 기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시자도 중요해요. 이 나라에 거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부 가운데 어진 사람을 친구로서 또는 섬기며 여기 이렇게 추종한다 뭐 이런 뜻으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친구로서 하며 섬기며 선비 가운데 어진 사람으로서 먼저 버텨야 된다. 먼저. 혀는 여기서도 보면 혀는 사로서 말한 것이요 이는 덕으로서 말한 것이다. 이것은 상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로서 말한 것이요 덕으로서 말한 것.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죠. 마음으로 말한 것이고 이거는 어떠한 사건이나 실질적인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일찍이 자공이
자기와 같지 못한 자, 불약기자라죠. 자공은 항상 자기보다 좀 뒤처지는 사람들을 친구로서 사귄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자공이 그 자기와 같지 못한 자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일러 가로되 이것으로 구한 것이니 그것이 예, 엄탄 절차하야 아주 그냥 그 엄격하고 절차 탁마라 그랬죠. 다듬어서 그 엄탄하고 절차한 바를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성덕, 덕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거 맨 나중에 해석해야겠네요. 정자가로 돼 자공이 문위인이요 인 자체를 물은 건 아니다. 고로 공자가 인을 하는 그 자질로서 말씀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인의 본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을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일을 말한 것이지 인 본질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 같은 경우는 문인한데 그랬더니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정자는.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연히 문위방한데 여기서 위는 예, 다스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가 말하기를 하나라의 달력을 행하며 요거는 시는 하나라 때의 달력을 따르며 은나라 때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 때의 면류관을 쓴다 이렇게 하고 음악이면은 그 소무로서 한다. 예. 그리고 나서 정나라 음악을 정나라 소리를 물리치고 아첨 많은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정나라 소리는 음탕하고 아첨 많은 사람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죠. 예. 하나라의 달력을 시행하며 안자는 왕자를 돕는 제목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그 묻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도를 물을 건데 위방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말한 것은 겸사다. 예. 증자 정도면은 천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겸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아내를 그냥 엄청 높인 거예요. 예. 하나라 시는 마치 그 북극성의 그 자루가 예, 이것도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북두 칠성의 그 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7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자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루가 초원시에 처음 그 어두워질 때 그걸로 그 초원 건인의 그 자축이며 진사오미에서 그런 거 인을 세우는 달로서 세수 정월로 삼았다 이런 소리 있죠. 예. 천이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예, 열리고 사람은 인시에 예, 생한다. 고로 두 병이 이 삼진지월 북두칠성의 자로가 새벽을 가르치는 달을 모두 정월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두가의 세수로 삼으니 3대가 하운주 시대의 지룡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사용했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라 때는 인으로서 하니 이때의 인정이요 그 상나라 때는 축으로서 이것을 세수로 삼았기 때문에 지정이요 주나라 때는 자시로서 삼았기 위해서는 천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로서 작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농사 짓는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그 처해 있는 도읍을 삼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 어떤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농사에 그 뭐랄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 되어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논에다가 그 물도 대야 되고 그 저기 모내기도 해 준비도 막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계절에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 작사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세월은 마땅히 사람의 일로서 그것을
기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로서 그 벌어진 일로서 기강 삼이다. 고로 공자가 있지. 그런데 내가 하나라 그 달력을 얻었다 하신데 그 설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소정에 그 속하는 것으로 여겼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그 시대의 그 시기의 올바름과 영의 선함을 모두 취하고 시의 발음을 취하고 영의 선한 것을 더부른 것이다. 그럼 이 영이라는 게 뭐냐? 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일종의 원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령. 이런 거 보면은 그 이해기에도 나오고 원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시춘추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봄 예를 들어서 3월 달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새가 나오고 어느 꽃이 피게 되고 그럴 때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합당되는 것들. 그래서 영지선이요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막 그 봄나물이 막 저거 하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저거 한다든가 나올 때 그거 잡으면 안 되죠. 그게 일종의 다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안자 이것으로서 안자에게 고한 거다.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상노는 나무로 만든 것인데 목노는 그 큰 수레의 이름이다. 옛날에는 나무로서 수레를 만들었을 따름이다. 근데 상날에 들어와서 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으니 비로소 그 제법이 만드는 법이 달라진 것이다. 주나라 때는 그것을 금과 옥으로서 그 꾸미니 사치가 지나쳐서 패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은나라 때 수로는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나라의 수레의 그 박소 소박하고 소박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소박하고 견면에서 아주 굳세가지고 그 등위가 이미 변하니 여기서도 등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말하는 거죠. 하니 그 질박해서 그 중을 얻은 것만 못하다. 맨 나중에 해석하면 되죠. 주나라의 면류관을 내가 쓰며 주나라 면류관에 5종류가 있으니 뭐 제복지 관야라 관상에 또 그 덮개가 있고 전으로 구슬이 있다. 면류에서 이게 구슬이죠. 우리가 영화 보면 나오죠. 황제 이래로 모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도 등이가 그 주나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갖춰졌다. 이 면류관은 비록 작은 물건이나 그 중체지상에 더하는 것이다. 모자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별것 아니죠. 물건 자체로. 그러나 우리 신체의 가장 위에가 있잖아요. 그로 화려한데 화려하지만은 그렇게 사치스러운 건 아니다. 이게 뭐 미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 그 화려하지만 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망가지진 않는다. 비록 그 소비적인 것이나 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사치에 미치지 못하니 공자가 이것을 취한 것은 또한 그 문으로서 그 중을 얻고자 한 것이다. 앞서서는 질로서 중을 얻고자 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자는 굉장히 문과 질을 다 취한 거죠. 어느 한쪽만 취한 게 아니에요. 음악인즉 소물을 취할 것이다. 이것은 진선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건가? 순임금에 이제 음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런 걸 못 봤어요. 방정성하며. 자, 정나라, 위나라, 정의지음이라네. 만국의 음악이래. 정나라, 위나라, 정의지음. 아이고, 정의의 음악. 여러분, 정나라하고 위나라의 음악이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해요. 음탕하고. 그러니까 정나라 소리는 음탕하고 아첨하는을 멀리할 것이니 아첨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이것도 누구나 아는데 왜 정나라 소리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절에 보면은 정나라 시가 있거든요. 정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음탕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소리라 그랬잖아요. 소리.
적나라 시를 연주를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나라 시를 연주를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음탕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예. 그런데 오늘날 관점에서 여러분 적나라 시를 보잖아요. 정말 재밌고 멋있습니다. 예, 정말 재밌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금절지다. 적나라 소리는 바로 적나라의 음이다. 적나라의 시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 병급지인이다. 자기를 낮추고 아첨하고 말로서 이렇게 꾸미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간신이란 얼마나 말 잘하고 정말 가려운데 긁어주는 사람입니까? 이런 거 아부 잘하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냥 뭐 충신이라면 바른 말하고 그냥 막 저걸 해보세요. 말을 할 적마다 그냥 뭐 꾸짖기 나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위태롭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절어대 문정이 다루되 정치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안연하게 고한 것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3대의 제도는 모두 인시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정황에 따라서 덜어내고 보충한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급기구화에는 오래 미침에 있어서는 폐단이 없지 않다. 시대가 지나가면요 폐단이 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죠. 개혁을. 그게 바로 유신이라는 거예요. 유신. 개혁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거. 주나라 쇠퇴함에 성인이 일어나자. 여기에도 여러분 은연히 성인이 일어나지 않았다. 공자를 염두에 둔 거예요. 고로 공자가 선왕의 예를 짐작해가지고 우리가 짐작이라는 말 쓰죠. 짐작이라면 원래 그 술잔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붓는 거를 말하잖아요. 눈짐작으로. 그러니까 선왕의 예를 이렇게 눈짐작으로 해가지고 만세토록 항상 행할 수 있는 도를 세워서 이것을 바람으로써 그 조짐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성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약간의 근거로서 삼으면 된다 이런 소리. 이것으로 구할 것 같으면 나머지 것은 다 참고할 수가 있다. 장자가 말하기 예약은 치의 법이요 방정성 원령이는 법의 뜻이다. 하루라도 상가하지 않는다면 법이 무너지니 하나라 그러니까 우하라고 하는 것은 요순을 말하는 거예요. 요순. 요순 시절에 임금 군신이 서로 이거 식자도 이것도 조금 경계하는 것은 뜻이 다 이와 같다. 법이 세워지고 능히 지킬 것 같으면은 덕은 가히 오랫동안 되고 업은 가히 널리 펼쳐질 것이다. 이것은 시간적인 거, 이것은 공간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주도 면밀해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 같아도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경상캣 요거는 글자가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꾸미식이잖아요. 요거는 뭐 다른 글자 같아요. 느낌상. 정성원령이는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키는 바를 익히 한다. 고로 물리치고 멀리 했다. 윤씨가로되 이것이 이른바 백왕불역의 대법이다. 유명한 공자를 백왕이 바꿀 수 없는 대법이다.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것은 다 이와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공자와 안자가 비록 당시에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는 없으나 그 위치지법을 통치하는 그 법을 가히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이런 거에 대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상을 다스리고 뭐 그러면은
법률을 엄격하게 하고 법제를 강구하고 그래야 되니 무슨 뚱딴지 같이 이런 거를 가지고 있네. 시대가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국 시대에 가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결국은 변법으로 발생이 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변법의 대표적인 게 상한 같은 사람이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든 그 전국 시대 때 제후들이 공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요순의 어떤 그런 법칙에 가면은 하품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먼저 그 요순 시절에 어떤 그 제왕의 도를 딱 얘기하니까 효공이 밑에 있는 왜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을 나한테 만나게 했느냐고 야단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황이 두 번째가 가서 그거보다 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했더니 얼굴을 불아리고 불키고 기분 나빠 안 만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상황이 효공이 원하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효공을 만났을 때 바로 자기의 변법을 효공한테 그러니까 3일 동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변법에 대해서. 그래서 효공이 그 상황의 그 변법을 20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거의 20년 동안인데 효공이 거의 20년 뒤에 죽기 때문에 효공이 죽자마자 6개월 만에 상황도 죽죠. 그 변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진나라 인구가 200만 명이었대. 200만 명. 이 중에 30%가 벌을 받았대요. 이 30%는 대부분이 귀족 출신들이죠. 그런데 20년 뒤에 인구가 한 6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패권을 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그 100년 뒤에 진시 왕자가 결국은 천하 통일을 했는데 또 거기는 3대를 못 가고 30년 만에 그냥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진시황이 역사적인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아적으로 진시황을 아주 그냥 폭군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건 큰 잘못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